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그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겪은 고통의 그림자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아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사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이 아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은 당신 자신을 위한 치유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나르시시스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추가로 배신당했습니다. 첫째는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으로 방관한 사람들, 바로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했던 사람들, 바로 플라잉 멍키입니다. 이들은 결코 순진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 기여한 공범자들입니다. 무지를 순수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 또한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순환 속에서 교묘하지만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조력자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조력자는 종종 노골적인 조종을 일삼는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중립, 의리, 혹은 평화 유지라는 가면 뒤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할 때 애써 외면하며 그냥 넘어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혹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하지 않음, 말하지 않음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동의이며 침묵하는 지지 역시 명백한 지지입니다. 조력자들은 종종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을 들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상 유지를 지키겠다는 선택이며 이 현상 유지는 거의 항상 나르시시스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조종당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조력자의 수동적인 태도는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만큼이나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겪는 일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걸까? 이 혼란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깊어지게 만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는 그저 중간에 끼어서 어쩔 수 없었을 뿐이라고, 그들은 무해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축소시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력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일 수도, 현실 부정일 수도,
혹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나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력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변덕스럽고 복수심에 불타는 성격을 알기에 그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정적 안정, 사회적 지위, 혹은 정서적 인정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고 있어 학대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이 자신의 안락함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가족의 평화, 조직의 화합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 평화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대가로 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조력자가 이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그들이 종종 당신 삶에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항상 변명해주는 다른 부모일 수도 있고, 당신의 힘든 경험을 농담으로 치부하는 형제자매일 수도 있으며, 난 끼어들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지지를 받기 위해 의지했을 법한 사람들, 당신을 보호해주거나 최소한 당신이 겪는 일을 인정해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 배신감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침묵은 내 고통은 진짜가 아니야, 혹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의 존재 부정은 나르시시스트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의 상처로 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플라잉 멍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서쪽 마녀에 날아다니는 원숭이 부하들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녀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존재들이죠. 심리학에서 이 용어는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수동적인 조력자와 달리 플라잉 멍키는 나르시시스트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편을 들고 그의 거짓말을 퍼뜨리며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고 당신을 악당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플라잉 멍키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보통 당신의 지인, 즉 가족, 공동의 친구, 직장 동료 중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당신을 지지했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문제아로 둔갑시키는 이야기의 대가입니다. 플라잉 멍키는 이 거짓 서사를 그대로 믿고 나르시시스트를 변호하며 당신을 공격하거나 용서하고 잊어버려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나르시시스트의 험담 캠페인에 무게를 실어주어 당신을 더욱 고립되고 비난받고 배신당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모든 플라잉 멍키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조종당하여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돕고 있다고 혹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도가 결과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거짓 이야기를 반복하고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화해하라고 압박하는 그들의 행동은 결국 당신을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목표에 봉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더 악의적인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의도적인 플라잉 멍키입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거나 드라마 자체를 즐기거나 혹은 당신의 강인함과 독립성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지지하며 우월감이나 존재 이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당신이 정한 경계를 조롱하며 마치 당신의 평화를 지키려는 행동이 유독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진실이나 치유가 아닙니다. 오직 통제, 충성, 그리고 권력입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내가 정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플라잉 멍키는 왜곡된 현실의 전달자들이며 그들로부터의 배신은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학대 그 자체보다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플라잉 멍키를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단지 도우려는 것뿐이라고 자신을 포장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턴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나요? 나르시시스트와 다시 연락하도록 죄책감을 심어주나요? 당신의 안전보다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것들은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충성심이 당신의 치유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플라잉 멍키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또 다른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함, 평화, 그리고 자기 주도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가해자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결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일으킨 것은 나르시시스트만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끝내기 위해 보낸 군대, 즉 침묵으로 동조한 조력자와 행동으로 공격한 플라잉 멍키 또한 그 고통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학대의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여가 직접적이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이것이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관대해야 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며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 대신 당신의 가해자를 선택했다면 그들을 계속 당신의 삶에 두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계속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삶에서 모든 유독한 역할을 제거하겠다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조력자와 플라잉 멍키를 곁에 두는 것은 불타는 집에서 탈출한 뒤 뒷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직접 불을 지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당신이 안전하게 머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또한 그들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언젠가 깨닫고 사과하며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안녕을 우선시하겠다는 명확하고 용감한 결단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실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독한 역할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해자의 통제를 연상시키는 어떤 수준의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담한 선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을 해치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나 그의 옆에 섰던 사람들의 메아리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안전함, 진실, 그리고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길에 당신을 온전히 보고 믿어주며
선택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한 하루